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줌으로 또 이렇게 찾아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목소리가 좀 울리는데 그쪽에선 잘 들리시나요? 또 저 이쁘게 나오나요? 네, 전주에 했던 우리 사장님이 너무 이쁘게 나오셔가지고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에서 사업하는 ABO 이상빈입니다. 요즘 조금 우리 또 성문 사장님이 또 우리 줌으로 하는 저희 그 수요일 미팅을 조금 더 재밌고 또 어떻게 소통하는 그런 또 뭐라고 할까 그런 OM으로 좀 바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소통보다는 수다라고 할까요? 네, 수다하는 쪽으로 사장님들과 한번 좋은 시간 보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그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소개 살짝 드릴게요. 제가 살던 데 고향에서는요, 제가 또 스타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공주의 3대 스타라고 첫 번째, 다들 아시죠? 유니폼을 안 입고 있어도, 네. 두 번째, 네. 박세리 골프 선수. 요즘에 또 핫하죠? 또 세 번째, 접니다. 그래서 공주의 3대 스타라고 해가지고요, 공통점이 있다면 운동선수였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제2의 이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또 준비하고 있다, 도전하고 있다, 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였던 사람이 했던 운동은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하셨던 우리 신영애 사장님하고 같이 원래는 라이벌이었어요. 경쟁자였어요. 그러면서도 후원하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운동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 인생의 3분의 2를 했어요. 3분의 2를. 생각보다 많이 했죠. 이 안에서 그런 말씀은 우리 스폰서님한테 자주 들었는데 저 위치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나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네, 죄송합니다. 뭐 여기를 봐야 되는데 팔다리가 부러진 거는 한 5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술은요 7번 정도 했습니다. 뭐 치열했죠. 그리고 태권도라고 하면 좀 화려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도 굉장히 많이 입게 되는데 그 공간에서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겠죠. 그래서 쉼없이 달려가면서 제가 수술하고 2주 뒤에 그 전문의가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데 2주 뒤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어가지고 바로 또 시합도 하고 끝나자마자 2차 수술을 또 해야 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2주 뒤에 또 시합을 뛰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 특히 가족들이 그랬는데 아메이를 선택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얘가 운동밖에 모르니까 아메이를 좀 쉽게 선택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운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모르긴 몰라요. 잘 모르니까 굉장히 뭐가 심하거든요. 의심이 심합니다. 의심이. 특히나 저희가 어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멍청할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더 사람을 안 믿어요. 그리고 뭐 말도 많이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한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또 현실 점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많은 그 경험들, 그 스토리들, 그리고 아메이를 그분이 선택하게 됐던 그런 계기들,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제가 아메이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사장님들하고 시작하기에는 썩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에서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씩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오늘 현실 점검은요, 크게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현실 점검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또 아시죠? 4차 산업혁명 떠나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환경이 이런데도 현실 점검이 안 되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현실 점검을 풀어드려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느끼는 거, 요즘에 좀 더 느끼는 거, 옛날 자료긴 하지만, 옛날 자료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다 어쨌든 흐름을처럼 요즘에 봐도 좋을 건데, M4 세대.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희 부모님을 딱 봤어요. 저희 어머님을 보고, 저희 어머님도 M4의 옛날 M4 세대더라고요. 실제로 결혼을 하셨지만, 연애는 하셨지만, 출산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이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자주 했던 말이 치자예요, 치자. 치자 아세요, 치자? 먹었다 치자, 봤다 치자, 갔다 치자. 제가 배운 게 있다면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부모님을 보고 저도 포기라는 거를 포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참는 걸로 약간 바꿨어요. 사장님들도 다 많이 참으시죠? 옷을 사고 싶어도 참고, 어디 가고 싶어도 참고, 또 뭘 보러 가고 싶어도 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 때부터 겪었는데 이 겪은 거에서 중요한 거는 치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것들을 참는 걸 보면서 그게 근면성실인 줄 알았어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세계에서 저는 이 세계에서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요. 이게 현실 점검이에요. 그냥 타임지에서 나온 거죠. 꽤 됐어요. 지금 또 다른 거 나오지만 이게 아마 2018년도, 19년도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하죠? 이제 태어난 애들. 지금 앞으로 한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몇 살까지 산다? 몇 살이라고 써 있어요? 142세. 누구한테는 축복이고 누가 생각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구나, 오래 사는구나, 질리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 점검이 된 제가 보니까 끔찍하구나,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구나, 좀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은 걸 받아요. 같은 걸 보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반응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면요.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조금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 괜찮지 않나요? 네. 다음. 제가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사실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만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아미에서 어떤 우리가 초대했던 분이, 강사분이 해주셨던 얘기인데, 꿈하고 목표하고 차이가 뭐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진짜 이룰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목표는. 그걸 보고 가야 되니까. 하지만 꿈은요,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꿈이 직업이 될 수는 없어요. 전문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어쨌든 목표일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가면서. 하지만 꿈은 다르게 꾸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전에 꿈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없었던 거에 가까웠고요. 지금은 실제로 꿈이 있고요. 굉장히 크게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되냐? 목표죠, 목표. 그래서 꿈이라고 쓰고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봐요. 목표라고 읽어야 되고요. 계획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행동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습관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로 읽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더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못 느끼시는 분은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지금요 다 알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꿈을 설정했고요. 그 꿈으로 향해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다 아시죠? 점진적인 실현, 꿈에 그런 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하고 공유하고 싶고요. 자, 현실 점검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오늘 갑자기 만든 건데 우리 첫 번째 위에
뭐라고 보이시죠? 스타 강사 뭐 이지영이라는 분인데 잔고를 엊그저께 공개했어요. 자기 그 어플로 자기 그 통장 광고를 현찰만 있는 거 보이시죠? 135. 예를 들면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강사예요. 그냥 강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130억을 벌 수 있어요. 어떤 시대? 지금 시대에. 옛날에 그런 시대에 옛날 사람들 선생님이 계셨고 지금도 선생님이 있고 근데 선생님이 좀 다른 커뮤니티에 연결돼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TV를 보고 옷을 산다? TV를 보고 간장게장을 사 먹는다? 보고 갈비를 산다? 사기 당할 것 같아서 못 사고 막 그랬던 옛날의 시대예요. 그래봐야 20년 됐을까요? 20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신입사원이 맞나요? TV로 광고 보고 그죠? 쇼호스트. 근데 그 요즘에 그 쇼호스트가 얼마를 벌어요? 세금 없이 인센티브 없이 40억이래요. 여기에 못 넣었지만 요즘에는요. PC방에만 다녔던 그 중학생,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돼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그 게임을 제일 잘하니까 100억을 받아요. 여기에서는 굳이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떤 트렌드가 있고요. 어떤 유행이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돈 많이 번 애가 아니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도 나쁘다 좋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왔고요. 그런 게 앞으로 어떻게 접목될 거고요. 그런 거를 나왔다고 하면 그냥 훑어보는 게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요. 훑어보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파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굉장히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걸 그렇게 볼 시간이 없는데 저는 우리 스폰서장이 만나게 되면서 그런 사고를 갖게 되고요. 보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그 방탄소년 그죠? BTX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만 보여드려도 감각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마지막 장인데요. 현실점검에 여기서 조금 아직도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좋은 대학교를 가라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좋죠. 당연히 출발선상이 다르고 그렇죠. 다음에 어느 스텝 갈 때도 또 다르고 그런데 저는 명분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을 볼 수 있고 그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못하다면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중국을 갔을 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도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10년 전, 과거 10년 전에는 공무원 열풍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중국의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20대들이 공무원만 보고 갔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중국은 어떻게 바뀌었죠?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요. 벤처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 걸 많이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기업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좋은 학벌보다는 맞죠. 플랫폼 어디 플랫폼에 속해 있냐. 그 명문대 나오면 대부분 선택하는 데가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보다는 요즘 시대에 딱 맞게 네트워크 자기가 어느 네트워크에 속해 있냐. 그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또 빨리 넘어가면요. 이제 공무원보다는요. 그죠? 어느 컨텐츠 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아메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메이 안에서요. 되게 많은 컨텐츠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다른 컨텐츠에도 제가 또 도전하고 있거든요. 커밍순입니다. 곧. 자, 다음이요. 우리가 여기 가면 굉장히 좋다고 하죠. 당연히 좋죠. 하지만 꼭 아셔야 돼요. 요즘에 전문의들도요. 너무 많다 보니까요. 어느 사람하고 하냐에 또 달라집니다. 지금 화면이 제가 잘 안 나거든요. 지금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전문의들도요. 각자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요. 저는 지금 시대 나쁜 거 말고요. 좋은 거 말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는 제가 이걸 딱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 아시죠? 따그닥따그닥하는 말. 그 말은요. 예전에 쓰임새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였죠? 속도, 이동 수단을 할 수 있는 데도 너무 좋고요. 말 값어치도 굉장히 비쌌죠. 그리고 음식을 배달할 때도 필요했고요. 빠르게 배달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그죠? 옛날에는 땅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도 말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은 굉장히 차이가 났었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의 말은요?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게 좀,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니까? 앞으로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사람이 과거의 말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던가, 그러면요,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나오면서요, 우리가 의사나 전문의나 그런 분들이, 위태로워지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AI나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서두를 말이라는 걸 던졌지만요. 이거를 듣고 조금 길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충분히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배터리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정리하면 지금이요. 예전의 마차와 자동차는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의 마차가 있고요. 자동차가 있어요. 어느 거 타실래요? 우리 김학준 사장님이 계신데 앞에 계신데요. 이거 여쭤만 봐도 마차가 있고요. 자동차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스폰서 사장님. 당연히 자동차로 가시죠. 자동차가 워낙 많이 타고 다니니까 마차 정도 하나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말이. 근데 저희는요. 절대 이제 마차보단 자동차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죠? 공개했죠. 지금 세종시에서는 어떤 게 움직이죠? 1인, 그러니까 시민들도 쓸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가 나왔습니다. 그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핸드폰 앱으로 부르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옵니다. 그걸 현대가 지금 어떻게 조합해서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쫙 나와 있어요.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갈릴 것이다. 그러면 갈리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행보를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요. 택시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버스기사는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운송하시는 분들은요. 이건 단순히 직업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앞으로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다 산업화되고 다 자동화되면 어떻게 되냐? 신호등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예전에는 사람이 운전했다면서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냥 자기가 갖다 받고 싶으면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오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맞닥뜨렸다니까요. 세종시에서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앱 누르니까 자동차가 왔더라고요. 비상 깜빡이 켜고 절 태우고 이동하더라니까요. 자,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곧이요. 2년, 3년이면 앞으로 더 가까워지겠죠? 미래와. 네, 이거만 보시면. 자,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이거만 보시면 다 정리되는 겁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고, 이거는요, 누가 얘기한 거죠? 로빈 체이스. 집카를 만드신 여성분인데, 엄청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요? 그때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능력이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들은요, 평생 하면서 6가지 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자녀는요, 동시에 6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좋아서요? 아니요. 이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화가 되면요, 공장화가 자동으로 돼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6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아니면요, 엄청난 고스펙이 아니고 고능력자여야 될 거예요. 그 누구랑 견주어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만 봐도요, 현실 점검이 글로만 보여드려도 딱 되시죠? 저는 딱 되던데요. 자, 그래서 저는, 왜 아메이를 선택했냐? 이걸 보여드리면 당연히 아메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선택했는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공장이에요. 아메이는요, 아메이 뭐야? 라고 하시면요, 아메이는 그냥 공장입니다.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그냥 공장시설. 그 이름이 아메이입니다. 자, 아메이는요, 이 두 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리치와 제이라고
하시는 이 두 분이 이런 책을 내셨거든요. 이 책에서는 우리 아메이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왜 아메이를 굳이 왜 만들어가지고 좋게 만들어가지고 마트에 뿌려가지고 하지 않고 꾸미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까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미 제가 주어진 시간에 반을 달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까지 넘어가는데 2세 경영자 분들이세요. 그분들의 자녀분들인데 그분들이 중요한 건 EBS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요. EBS는 교육방송인 거 아시죠? 교육방송에서 아메이를 달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 피라미드 다단계 회사를 EBS가 다룰 리가 없죠. 그리고요,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이 좋다 보니까 핸드폰 인터넷으로요,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도서관 이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아메이 한번 쳐보세요. 관련된 서적이 얼마나 많은지,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요. 굉장합니다. 이제 아메이가요, 다단계 피라미드, 이거는 되게 뒤처진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팩트인데요. 그분이 미국 상공회에서 의장을 하셨다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저희 전 회장님이시죠. 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아메이 어느 정도의 확신이 좀 들었어요. 회사의 확신, 회사의 크기, 회사의 규모, 앞으로 회사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지금은 111개죠. 정확하게는 111개 국가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단 한 군데도 철수한 데가 없고요. 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아메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도요. 요즘에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아메이를 다루고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그런 거였고요. 빠질 수 없죠. 기업 이념입니다. 기업 이념. 모든 사람에게 보다 윤택한 삶을 제공하고 싶어해요. 어떤 회사가요? 아메이가요. 그리고 또 하나요. 약속.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 기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도 수없이 많이 듣고 저도 수없이 많이 얘기했을 때가 있는데 이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요. 지루하거나 질리는 게 아닙니다. 더 새롭고요.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들으실 사장님들은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지겹다? 아닙니다. 더 새롭고요. 더 와닿고요. 더 따뜻해지는 그런 문구거든요. 아마 그런 걸 알게 되실 때가 올 거고요. 창업 이념입니다. 창업 이념은요. 4가지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거로도요. 이 얘기로도요. 아메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스폰서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창업 이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아메이는요. 지금 16개 시도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2개 있고요. 부산에 2개 있고요. 마트 자체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네. 이거는 센터예요. 센터. 미국에 있는 센터인데요. 이 센터에서 어떤 게 열리냐면요. 이런 게 열립니다. 농구. 지금 요즘에 시즌이죠. 이런 센터 안에 요게 있다는 건 우리가 또 농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에서. 이런 것만 봐도요. 스포츠니까요. 저희 또 계열사 중에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우리 그 화장품, 뷰티 이것도 굉장하죠. 뭐 이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년 연속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모든 레드카펫에는 저희 아티스트리라는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대표 브랜드죠. 아메이 역사는 지금 61년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뉴트리아이트 회사는요. 얼마나 달렸냐. 지금 87년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87년대요. 제가 얼마나 사장님들이 보고 싶으면 앞으로 가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면 앞으로 가겠냐고요. 근데 갑자기 성공사님 뒤로 계속 가라고. 네. 그만큼 사장님들 보고 싶습니다. 자, 뉴트리아이트. 자, 뉴트리아이트 얘기하면요.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요. 20시간 아주 2박 3일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유기농 자사농장을 보유한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고요. 크기는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얼마나 크냐. 가로질러서 가려고 하면요.
차로 2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한 농장의 크기가요. 그거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전 세계 4군데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미국에도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는 철수해가지고 지금 중국 우시 농장으로 네, 이전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또 생겼고요. 자 보시면요. 자 농장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예전엔 그랬대요. 우리 그 예전에 우리 선배 사업가들은 가봤냐고 막 그러면 말을 못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가볼 필요가 없죠.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구글어스에서 그냥 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어스 가가지고 내 집 부모님 집 쳐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구글어스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땅이 이렇게 큽니다. 안 커 보이시죠? 이걸 확대하니까요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도 이제 감흥이 없으시죠? 자 옆에 보이시면 저기 막 점박이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수확하면 할 수 있는 걸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농장의 크기예요. 그럼 자동차도 있어요. 저쪽에 그냥 승용차가 아니고요. 트럭 같은 거 규모 보이십니까? 다시 빠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가로질러 가면 몇 시간 걸린다고요? 차로? 2시간 반. 2시간 반. 그러면 생각보다 오래 가는 애가 아니고요. 그 정도 크기 전체가 다 농장이라는 겁니다. 농장. 그래서 우리도 농장 있어. 비타민 농장 있어. 이 정도 크기라면 잽이 안 되죠.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80%를 담당하고 있는 게 뉴트리아스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에 나오고요. 남은 거는 저기에도 이제 보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밖에도요. 이런 식품들을요. 국가대표 선수들만 먹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연예인들도 먹고요. 정말 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우리가 말하려면요. 저희가 운동선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도핑입니다. 도핑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도핑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자격 박탈이 됩니다. 자격 박탈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도 박탈되냐? 금메달을 여태까지 내가 10개를 따놨다. 10개를 딴 것까지 다 박탈됩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연금까지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감기약 걸려도 감기약을 먹지 못합니다. 한약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절단 납니다. 절단. 그래서 우리가 또 뭐가 있죠? 그 비타 500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몸에 빠져나가려면요. 나쁜 걸 아무리 먹어도 뭐 사실 도핑을 안 걸릴 수 있지만 한 달 동안 안 먹으면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뉴트라이트는요. 공식 후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부터요. 지금은 아직 그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열리지 않지만 그 올림픽 선수들에게 후원을 주고 또 후원도 후원이지만 이 중에서는요. 자기가 예전부터 먹었던 선수들도 많습니다. 저희 사업 같이 하시는 사장님들도 예전부터 먹었던 사장님들도 계시고 효과를 보고 지금까지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요.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할 때 이미 30살이 넘었습니다. 그 나이 때까지 운동선수인데도요. 일주일에 많게는 7번, 8번 코피가 났어요. 그럼 하루에 막 2-3번도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병원이요. 다 가봤습니다. 병명을 몰라요.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요. 몸 안의 영양분이 뭐겠습니까? 천연 비타민, 좋은 야채, 과일, 채소로 만든 비타민을 제가 먹었더니요. 그게 코피 흘린 적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만일까요? 아닙니다. 저랑 똑같은 증상이 있던 제 친구에게 추천해줬더니 그 친구도 몇 개를 먹으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건강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고요. 자, 그만큼 좋은 비타민을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제품을 좀 보면요. 이제 야채 과일도 씻어 먹어야 된다. 물로만 씻어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저 야채를 씻게 되는 세제도 있고요. 아메이 아시죠? 저 에로시 보이십니까? 저 에로시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다목적 세정제라고 해가지고요. 물로 닦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닦을 수 있습니다. 차를 닦을 수 있고요. 냉장고 닦을 수 있고요. 겉과 안도 다 닦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거를 개 목욕에도 써도 되고요. 예전에 우리 선배 사업가 사장님들은 저게 우리 환경에도 문제 안 되지만 인체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데모할 때 그냥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천연 세제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공기청정기 있고요. 공기청정기 코로나를 이게 한다. 이거는 좀 오해하지 말으실게요. 코로나19는요. 코로나1, 코로나2, 코로나3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데요. 그 코로나를 걸었다는 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그 코로나에 거른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코로나라는 거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는 입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입자도 걸을 수 있는 청정기. 미세먼지만 거르는 청정기는요. 이제 세고 셌죠. 왜 세계 1등이겠습니까? 1등이 아니고 전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등과 챔피언은 다릅니다. 의미 자체가요. 저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등인데요. 더 1등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더 환경과 사람에게 포커스해서 맞추는 기업, 그리고 그 제품. 이 제품 하나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하나로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품을요. 지금 한국에 세팅된 것만 2,000여 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고 좀 제가 좀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만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책자에 보면요. 알레르기 재단에서 다 국가 그런 기관에서 다 검진된 것들 다 이런 거 보시면요. 더 신뢰가 가질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물 빼놓을 수 없죠. 물. 그쵸? 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 맛이 다르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요. 찝찝해서 딴 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옛날에 몰라가지고 수돗물도 막 벌컥벌컥 먹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몸에 안 좋더라고요. 자, 이게요. 저희 집에 있던 필터입니다. 뭘 거르는지 아시겠죠? 뭘 거른 거예요? 이 흰색이요. 새 거고요. 이 녹색이 아니지. 황토색이죠. 이건 녹색 거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돗물을 그냥 여태까지 라면 끓여서 먹었다면 보세요. 라면만 먹었겠습니까? 같이 녹까지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물은 좋은데요. 배수관이 안 좋다는 겁니다. 하수관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또 이거 공부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화장실에 있는 물과 그죠? 우리가 싱크대에 있는 물, 그 둘 물이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다르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도 알게 되고요. 아무튼 똑똑하면요. 굉장히 피곤한데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몸이 좋아지고요. 똑똑한 엄마는 뭡니까? 똑똑한 아이에게 그죠? 똑똑한 엄마는 똑똑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와 정말 시간이 짧아요. 제가 오늘 진짜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자, 그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시간 굉장히 빨리 가시죠? 제가 재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뭐냐? 앞으로 시대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잘하면 좋습니다. 전 요리도 잘합니다. 신용희 사장님 갸우뚱거리시는데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요 엄청납니다. 자영업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메이 선택하기 전에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코로나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어디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 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리요. 이 안에서도 충분합니다. 다음에 제가 줌으로 요리 알려드릴게요. 신인숙 사장님. 퀸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쉽고 재밌고. 그래서 퀸에 이런 요리가 있고요. 어떠세요? 이거는 갖다가 어떤 딴 사람이 만든 걸 갖다가 퍼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한 겁니다. 맛있겠죠? 네. 자, 또 어떤 커피가 있냐면요. 저희는 즐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앞으로도요. 어떻게 더 이쪽 분야 말고요. 이 안에서 또 즐기게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희 사실 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저희 회사가 아메이가 저희에게 제공한 것 중에 많은 초청 가수들을요. 저희에게 아메이를 위해서 해주셨잖아요. 그 누구죠? 미국의 굉장한 아시죠? 영국 사람인가? 아메이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타 치면서
마룬5 아시죠? 마룬5 갸우뚱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가면 얼마 전에 그분도 저 콘서트 하시죠? 누구죠? 남진아. 아니요. 나훈아. 죄송합니다. 남진아는 제 후배인데, 나훈아. 급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요. 그 정도의 스케일을요, 아메이를 위해 가지고 콘서트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있을 땐 60주년 때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레이디 가가 2시간 공연했대요. 시간당 얼마 받으실 줄 아십니까? 시간당? 30억. 1시간 공연하셨나? 1시간 반 하셨는데 어쨌든 60억 받아가셨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브랜드의 파워죠. 브랜드 파워. 우린 어디가 불러주면요 2,000원도 안 주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기업이든 사람이든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스폰서님 뭐라고 하시죠?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약속 잘 지켜라. 인성이 중요하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게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기업이 거짓말하면요. 기업은 누군가의 그죠? 오너에 의해서 CEO에 의해서 기업이 앞으로 트렌드도 읽고 성장해 나가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업은 큰데요. 나중에 사회에 일으킨 사람 굉장히 많죠. 비도덕적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요. 성공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잘 되기 위함만 배우는 게 아니죠. 진정한 성공이에요. 영원한 성공이에요. 그게 뭘까요? 기본이죠. 기본. 기본은 또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사람을 사랑하고요. 저는 경쟁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딜 수는 있어요. 제 생각은요. 누가 보기엔 더딜 수도 있고 빨리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최종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아메를 평생 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으세요? 자기 인생에서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요. 흥분한 사람 몇 사람이나 보셨습니까? 전 수도 없이 봤죠. 이 안에서요. 이 안에 위에는요. 운동했을 때 그냥 피 흘리면서 했던 그냥 자기 목표를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그리고 금메달 이외에는 없는 삶 그런 것만 봤지요. 여기서는요. 그냥 여성만 봐도요. 좋은 엄마가 아닙니다. 멋진 엄마로 변하더라고요. 좋은 엄마에서요. 똑똑한 엄마로 변하고요. 똑똑한 엄마에서요. 꿈있는 엄마로 변하고요. 꿈을 이루는 엄마가 되고요.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 엄마가 되고요. 도우는 사람이 되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메입니다. 아메는요. 아메 한 사람들 때문에 욕먹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메 한 사람 때문에 스타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메이 때문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메이를 하시는 저희 스폰서 사님을 보고요. 그분과 대화했고요. 그분의 깊이에 감동했고요. 그분의 스토리에 감동했고요. 그분의 경험에 대해서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 능력이 없는데 능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요? 대단한 능력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대담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 있냐 없는 거예요. 아메는 꿈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꿈 없는 사람은 아메 안 들려요. 현실 점검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냐? 똑똑한 사람은요. 전 성공한 사람들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하다는 건요. 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큼 배웠냐가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냐는 거죠. 저 운동을요 20년 했는데요. 지금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못할걸요. 근육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요. 얼마큼 했냐. 예전에 제가 이런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됐네. 제 거가 잠깐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 저 그냥 그 친구 사업했던 친구고요. 뭐 코로나 이유 때문에 뭐 망했어요. 어쨌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저 그냥 친구랑 화성에 가면 치킨집 많이 없더라고요. 가서 치킨집 하려고요. 그러면 월 300에서 500 벌 수 있대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일 중요한 거 꿈을 잃었냐고요? 아니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어른들 있죠.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왕년에 얘기했어요. 왕년에 나도 잘 나갔어. 왕년에 나도 뭐 했어.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사시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희 스폰서님 엊그저께 강의 때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성공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부터 스타트 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운동 잘했던 경험 말씀드리면 제가 타고난 신체 조건, 타고난 이거 아닙니다. 저희 체급에서는요, 신영애 사장님이 저랑 라이벌 했으니까 키가 똑같죠, 거의. 다 이렇습니다. 키, 신체 조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희보다 더 큰 사람들이요, 훨씬 많습니다, 유럽에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신체 조건이 안 좋은데. 신체 조건은 아닙니다. 뭐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 꿈을 잃지 않으려면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환경에서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 사람 중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 끊임없이 꿈꾸고 있는 사람. 저희 스폰서님 꿈 얘기하셨죠? 무서운 분이 왜 무서운 분인 줄 아십니까?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시는 분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생각만요 엄청 크고요, 행동을 이만큼 하는 게 대부분 사람이죠. 이걸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생각하고요, 꿈하고요, 목표하고요, 그 정도의 행동을 같이 하시는 분. 언제까지요? 이룰 때까지.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분 옆에서 지금은 좀 부족해도, 지금은 좀 안 돼도 붙어 있어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 얘기하다 끝났죠.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시는 분들, 성공할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부지런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십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시고요, 발전되려고 하시고. 아무튼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만 하신가요? 제 얘기 너무 많이 하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검증된 사람입니다. 우리 스폰서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위치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요. 예.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런 너무 얘기해가지고 이거 안 돌아가네요.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국내 가수들을요, 이렇게 초대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진짜 좋은 뮤지션들을 차례 해가지고요, 앞으로 또 생기면, 그래서 저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메이는요, 부지런하게 놀면 또 사업입니다. 부지런하게 놀면. 네. 그래서 저희 또 이런 공간에서요, 경희대 이런 데 가세요, 또 같이 공부도 하고요, 카페에서요, 이거 코로나 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전이에요. 네. 운동도 같이 하고요.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자, 사장님들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귀에 있으십니까? 안 물어볼게요. 그냥 제 얘기할게요. 전 귀에 없었습니다. 동아줄도 없었어요. 그냥 선배들, 그냥 저를 가르쳤던 지도자들, 은사님들, 그쪽 제가 아는 분야, 거기서는 제가 어차피 이미 최고였고, 저를 가르치던 분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아닌데 저를 가르쳤다니까요. 예를 들면. 근데 이미 성공하신 분이 저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저는 기회가 없는데 왜 기회를 받냐? 저희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가족 중에, 아니면 친한 분 중에, 아니면 친하지 않더라도 지인분 중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전 없었어요.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가 그 마인드가 없죠. 이 장을 딱 보면 유통의 변화, 이걸 딱 하면 다 아세요. 옛날엔 총판, 도매, 소매로 다 연결돼가지고 이제는 이거를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시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아닙니다. 지금은 맞죠. 근데 월가가 그 사람들이 다 쪼개가지고 지분을 나눠서 그렇지, 거기들이 넘버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거 딱 하나. 뭐냐? 남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왜? 총판, 도매, 소매로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걸 다 줄여가지고 하나에 묶어가지고 팔 거야. 그게 뭐예요? 창고형 할인마트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답니다. 야, 누가 거기까지 가? 이제 안 갑니까? 편리해지죠. 거기에 편리를 넣었죠. 거기에 혜택을 넣었죠. 그들의 그 소비자에게 어떤 좋은 걸 넣었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모이죠. 보이시죠? 대형 할인 마트로 해가지고 월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도 요거에 조금씩의 변화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홈쇼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안 먹어보고 살 수가 있냐는 거지. 상해서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홈쇼핑
채널 몇 개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걸 개인이 다룰 수 있습니까? 못 다루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하는 걸 하셔야 돼요. 기업들이 하는 거. 기업들이 안 하는 거 돈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요. 인터넷 쇼핑 어마어마하죠. 중국에 68% 거의 70% 육박했답니다. 뭐죠? 갑자기 마윈이 하는 거 뭐예요? 마윈. 알리바바. 핸드폰으로요 60%를 산대요 사람들이. 자 여기서 기절할 준비하십시오. 이거보다 유통을 더 줄였습니다. 그게 뭔가요? 대답하셔야죠. 그거 모르십니까? 아메입니다. 뭐예요? 이제 중간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주겠다. 누가? 공장인 내가, 제조사인 내가 다이렉트로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너는 놈이 나. 근데 굳이 왜 탱크랑 비행기랑 자동차랑 이런 게 아닌 왜 생필품을 선택했을까요? 누구나 필요한다는 건 뭡니까? 없어서는 안 될, 죽을 때까지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나도 써야 되는 생필품.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삼성, 롯데, LG, 현대 다 뭘로 크신 줄 아시죠? 다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노는 게 생필품입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 계속 발전되는 게 뭡니까? 잠깐 그런 거 말씀 들으면 쿠팡이나 이런 데 아시죠? 생필품을 배달하는 이거에 그냥 컴이 있는 거지 거기에 뭐가 중심적이죠?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라면 동났답니다. 그죠? 음료수, 물 동났답니다. 이게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미 어떤 제품으로요? 최고의 제품으로. 오늘 제품 설명을 제가 많이 못 드렸지만 나중에 제품 설명만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메인 안 해도 제품만 쓰게 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메이 제품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 없다. 이 얘기가 뭡니까? 써보면요 가치를 느끼고 너무 좋은 겁니다. 가성비도 최고입니다. 자, 그런 제품들을요 훨씬 싸고 편리하고 좋게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저희에게 공짜로 주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들이 하는 게 뭐죠? 야, 양다솜이 광고하는 거랑 유재석이 광고하는 게 있어. 누구 거 쓸 거예요? 네 거? 아니죠. 대부분. 이마트에 가면요 치약이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2080, 솔, 해서 못해다 50까지 될걸요? 그 중에 선호도 50까지나 되는 치약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유재석이 하는 걸 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연예인일수록 뭐가 많아야 되죠?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이미지가 좋으면요 팬이 많죠. 팬이 많으면요 돈이 됩니다. 불러주는 데가 많죠. BTX가요 왜 노래를 잘하는 그거 다 맞죠. 근데 그들이 노래를 잘하는데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지금 방송에 안 나온 사람들도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만났죠? TV를 만났죠. TV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만나니까 그죠? 굉장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어떻게 되죠? 팬이 되는 거죠. 팬이. 유재석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팬이 많이 보유하고도 있지만 그 근본에 가면 성실성, 이미지, 자기가 브랜드 하나 시키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다솜하고 유재석하고 제품을 딱 내놨을 때 질 수밖에 없죠. 그럼 아메이가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로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포커스하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밖에 있는 이 마트나 슈퍼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제품하고요. 저희가 하는 제품하고 싸웠을 때 지면요. 광고인 자체가 지는데 제품으로 지면 끝난 거죠. 회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요 제품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제품을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들은 광고비에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1위가 어디예요 지금? 삼성 계열사 중에 한 30개 됩니다. 30개보다 더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30개 총합의 광고비가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나예요. 삼성전자 하나에 1년에 광고비 얼마예요? 1조예요. 1조.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이마트가 1년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15조 번봅니다. 15조. 지금 쿠팡이요. 15조 번답니다. 이해되세요? 코로나의 위기인 회사도 있지만요. 코로나 기회를 보는 회사. 그 기회 앞으로, 그러니까 어쨌든요. 마트에 버는 그 금액이 15조인데 삼성전자 하나 1조 광고비 안 쓰는 거 말이 되냐는 거죠. 왜? 가서 선택하게끔 만들려면 회사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거를 광고인들에게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 김연아 같은 선수가 얼마 버는지 아시죠? 광고비만. 피겨에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피겨에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게 엄청난 저희에게 혜택이죠. 칼자루를 늘려 소비자에게 줬다는 겁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100%죠. 그건 제품 만족 보증 제도인데요. 저희는 어떤 보증 만족 제도를 쓰고 있죠?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반품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돈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거 벌써.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돈 얘기 다 아시죠? 돈 얘기는요 다 똑같습니다. 10만원 쓴 사람하고 20만원 쓴 사람 백화점이 해주는 게 다르죠. 현대백화점이나 이런데 롯데백화점이나 30만원 쓰면요 만원 쿠폰을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20만원 쓰면 3%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 생필품 20만원어치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다 풀어드리기 좀 어렵고요. 좀 지나가서 핵심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나 알려준 사람 있죠? 나 알려준 사람이 안 썼어. 그런데 나 본인, 내 스폰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있고 스폰서는 아무것도 안 샀어. 근데 저는 샀어. 근데 제가 20만원 정도 쓴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 매출은 얼마예요? 20만원. 그러면 스폰서 20만원에서 3%니까 6천원이라는 보너스가 발생되는데 이걸 스폰서가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죠. 그럼 누가 가져가죠? 나. 자, 그러면 스폰서도 20만원 쓰고 저도 20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3% 해가지고 12,000원이란 발생되죠. 그러면 저 아까 20만원 썼으니까 6천원 주고 본인도 6천원. 제 거 뺏어가는 것도 없고 공평한 것도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조금 금액을 올려볼게요. 나는 680만원 정도 한 거야. 혼자 할 수는 없겠죠. 제 네트워크로. 근데 스폰서는 320만 PB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 발생되죠? 210만원. 210만원 중에 스폰서가 나한테 빼줘야 될 게 얼마죠? 122만 4천원. 그럼 스폰서는 얼마죠? 87만 6천원. 누가 더 가져가는지 보이시죠?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금액을 더 올려볼까요? 더 올려도 똑같습니다. 더 올려볼게요. 한번. 나는 1,000만원 했는데 스폰서는 100만원밖에 안 한 거야. 그럴 수 있겠죠? 나는 1,000만 PB를 했는데 스폰서는 100만 PB를 한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는 총 231만원이라는 보너스가 나오는데 저한테 얼마 빼줘야 되죠? 210만원. 210만원 제 거고요. 스폰서 얼마예요? 21만원. 다 보이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스폰서한테 좋은 거 아니야? 이 사업을 알려준 것만 해도요, 한 30억 주셔야 돼요. 30억을 못 버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사업인데요? 자, 피라미드하고 다단계 이거 다 말씀드렸죠. 수익 구조만 변해도요, 다 다르고요. 자,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거든요. 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전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이거를. 뭐를요? ABCD. ABCD에게요, 알리기만 하시면 돼요. 뭘 뭐 해주고,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건 꼭 아십시오. 세상에서요, 열심히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많고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진짜 꿈이 있고요. 자기 인생 이렇게 말고 좀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요,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싶어.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술 좋아했고요. 남자니까 여자 좋아했고요. 여자가 많은데 갔고요. 많이 가서 놀았죠. 그건 놀아가지고 돈도 많이 썼죠. 운동할 때 제가 연봉이 한 1억 5천 됐습니다.
한 1억 5천 중에요. 5천만 원 우리 엄마 줬어야 되는데 5천만 원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썼어요. 그게 재밌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칠 게 없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뭐 운동회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 A, B, C, D를 그 중에 이제 저도 A였겠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 이거 꿈 있는 애들한테 말해야 되는구나. 꿈 없는 애들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꿈 있는 애들 딱 말하니까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여기서 사업 알아서 하시는 분들 있죠. 저 알아서 강의장 갔고요. 제가 줄 섰고요.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스폰서님 도와주신 거 나중에 굉장히 많죠. 그건 뭐 어쨌든 꿈이 약간 하지 않을 사람은요 핑계를 대요. 근데 할 사람들은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스폰서 사장님한테 그 방법을 아시니까 많이 갔죠.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A, B, C, D 딱 만들어 놓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알아서 사업하세요. 그렇게 되니까요 1,000만 딱 되는 겁니다. 전 4개월 만에 됐습니다. 지금 3년 넘게 이 사업을 하겠지만요 1,000만을 만들어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습니다. 이번에 신영의 사람이 2천만, 3천만 PB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수입이 그럼 더 많이 가져가시겠죠. 왜겠어요? 자기 사업이니까요. 이거 자기 사업 하는 겁니다. 스폰서 사업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이 SP가 되면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이 SP가 돼야 내가 A한테 SP 되는 방법을 알려줄 거고 B한테 알려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SP가 딱 되면요 매달 300만 원이라는 보너스가 나오는데요. 그 300만 원이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나가서 버는 300만 원이 아닙니다. 인세 수입이에요. A, B, C, D가 정확하게 이 사업만 이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할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사업하고 소비자 만들고 더 알릴 사람도 알리지만 그렇게 돼서 SP가 돼가지고 그게 12달 하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인데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면 매달 약 300만 원 볼륨이 더 크면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자 그렇게 나가서 성취금 보너스라고 해서요 240만 원 연말에 480만 원 해가지고 핀 보너스만 축하한다고 78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면 아무튼 780만 원 나오고요. 연말에 일시불 보너스로 많게는 1,6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매달 300만 원 받는 거 12달이면 얼마예요? 3,600이죠. 3,600에 781 보너스로 나오죠. 약 800만 원이. 그럼 4,200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12월 14일 날 얼마 들어오죠? 1,600만 원. 파운더스 PT만 해도 그 정도 돈이 들어온 건데 여기서 또 뭐죠?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간 사람들에게는 일시불로 보너스를 준 거죠. 또 지금요 아메이 말고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사업이요. 그 사업 중에 제일 진짜 가능한 건요 엄청 똑똑하고요 돈이 많아야 되고요 지인이 있어야 되고요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돈은 그냥 정도 많으면 안 되고요 능력자들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다 모아가지고 해서 해야 될 확률이 사업인데 그거 하다가도 흐름에 유행에 안 맞으면 확 망하죠. 아메이 하다가 망한 사람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메이는 자기가 좋은 거 쓰면서 알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망합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전혀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 파운더스 PT만 해도요 예금 이자로 하면요 2019년 기준이 1.75인데요 이거보다 더 내려갔죠. 어쨌든 약 10억 넣어놓고 20억 넣어놓고 여기 보시죠 25억 넣어놔야 300만 원 정도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아메이 막 미친 듯이 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런 시간, 친구들 만나는 시간, 여가 시간, 술 먹는 시간, 당구 치는 시간, 게임 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만 줄여서요. 이렇게 미팅만 들어오셔도요. 사업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뛰어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기 양다솜 사장님하고 알파 사장님 그건 당연한 거죠. 평생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한 사람 A, B, C, D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4개월 동안요 A, B, C, D 만들려고 안 잤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자,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요 미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보세요. 공부에 미치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까? 아니죠. 축구에 미쳐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오케이 할까요? 뭐하죠? 네가 어떻게 손흥민이 돼? 주변 사람을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축구한다고 박지성대 같이 된다고 막 얘기하시죠? 길게 못할 걸 아니까 약을 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하고 조기축구에게나 나가라고. 아들이 와서 그럴 거예요. 10살 됐는데. 손흥민 같이 축구하고 싶은, 손흥민 같은 축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 미쳤어. 잠도 안 자. 불쌍해 보입니까? 사법고시 가려면 앉아야 되는 거 아시죠?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봤던 겁니다. 지금 양다순 사장님하고 알파 사장님 손들었는데요. 더 자지 마십시오. 사장님들 거잖아요. 사장님들 성공인데. 안 잘 수 있으면 더 안 자는 거예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 다 안 잤습니다. 그래서 이거 넣는 겁니다. 암이 불로소득 절대 아닙니다. 죄송한데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매달 평생 증가 상속. 이게 핵심입니다. 이 수익을 만들어내면 이거 이렇게만. 자, 나머지는요, 더 좋은 자료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과거에, 보이시죠?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되게 홀쭉하시죠? 다시 지금 또 바디기 또, 이게 사업가입니다. 일부러 찌우시고, 다시 바디기 하시고, 저 그런 걸, 진짜, 와, 우리 스폰서 사장님 진짜 최고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 4명 보이시죠? 저희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뭐 신영재 사장님 계신데, 이 4명이 한국 아메이에서 일 냅니다. 구경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들 남아서라도 구경하라는 거예요. 영향은요, 옆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가야죠. 함께 하실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아메이즈 비즈니스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가 다수가 되는 겁니다. 그 소수가요, 꿈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말고요. 축구 아는 사람 말 되게 많죠? 축구 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봅니까? 축구 하는 사람이 돈을 벌죠. 흥분한 게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자, 어쨌든 저도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핵심 딱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피는 막 쭉쭉 있어요. 피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앉으면 갑니다. 자, 쭉쭉 가볼게요. 그래서 맨 밑에 크라운 앰버서더인데 저걸 2바퀴 하신 분도 있고요. 앞으로 3바퀴 할 사람이 아까 그 4명 중에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 한 명만 나오냐고? 아니,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막 볼륨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게 다 다이아몬드래요. 최소. 동그라미가 크면 크라운 앰버서더고. 이걸 왜 보여드리, 남의 걸 왜 보여드린 줄 아세요? 부러워하라고. 그 다음에 나도 그리라고. 이 안에서 내가 채우는 거라고.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는 거라고. 근데 스폰서가 도와주는 거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솔직히 저한테 제가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어서 안 끝내고 싶어요. 왜? 가치가 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40분 만에 얘기합니까? 저 같은 아마추어가. 우리 김학전 사장님은 30분 만에 딱, 아니요, 3분 아니면 끝납니다. 그럼 프로시니까. 저는 이제 프로로 가는 입장이니까 1시간도 부족해요. 뭐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뭐 어쨌든 이거 수입이 있고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건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저도 여기 와서 이 얘기 들었는데, 이건 속도를 좀 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해주신 거. 인생은 뭐라고요? 선택이라고요. 그리고요, 집중이다. 그러면서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써라. 비행기가 이륙할 때 쓰냐, 아니면 이륙하고 나서 쓰냐. 핀을 갈 때고 네트워크를 짤 때는요, 잠 안 자야 돼요. 저 알파 사장님하고, 저 누구야, 양다순 사장님 정상입니다. 여행 무지하게 보내줍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송구사님하고 갔는데 재미없더라고요. 왜? 재밌죠. 제 얘기는 더 재밌으려면 많이 가야 된다 얘기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아, 여길 봐야 되는데 장난 아닙니다. 저 아까 여기서 시작했다가 지금 벌써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아메인지 왜 아신 줄 아십니까? 여기에 제 파트너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여기서 빚어 본 거예요. 내가 제품 사봐야 저 사람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열정적이지? 왜 이렇게 땀을 흘리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아멘은요, 누군가한테 하지 말고요. 하는 사람한테 들어봐야 됩니다. 했던 그만둔 사람한테 들을 필요는 안 돼요. 다 쓸데없는 말이고요. 왼쪽에 현재는 결코 우리는 목적이 아니다. 뭐죠? 과거는 현재의 수단이며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말, 제가 느꼈던 거,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제가 느꼈던 거예요. 변화 없이 5년 전 내 모습이 지금 현재고 지금의 현재 모습이 앞으로 5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변화 없는 오늘 기대해봐야 똑같습니다. 10년 후든 20년 후든. 지금 춥다고 해서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겨울은 오고 추울 거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요 바꿔주신 분이 저는 스폰서 사장님이었고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서 많은 걸 느끼고요. 부족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재밌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제 모습 멋있습니까? 안 멋있죠. 근데요. 제가 어마어마한 피를 대고 어마어마한 수입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때부터는 다 멋있을 겁니다. 어차피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시기가 오면요. 모든 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준비하는 거고요. 자, 저희 이 사진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처음 세미나 때 비전 보고 나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주먹 쥐고 있던 그겁니다. 저희 스폰서님이요. 이 어마어마한 책을 쓰셨어요. 못 느끼시죠? 저도 맨 처음 못 느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거에 핵을 그어질 겁니다. 아무튼요. 오늘 제가 뭐 흥분도 했고요. 뭐 열정도 있고요. 많이 제 나름대로요. 맛있는 밥상을 차리진 않았어요. 근데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맛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정성을 다해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 점으로 이쁘게 봐주세요. 이건 마지막 영상인데 이 영상은 패스하고요. 사장님들 저희가 각자만의 꿈을 꾸고 있고요. 각자만의 행보로 가고 있는데요. 이 한 팀이 어우러져 가지고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 추측으로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가자 하고 막 뛰어갈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저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별거 있습니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 많이 부족하고요. 이 안에서 차근차근히 스탠바이로 가고 있습니다. 막 2계단, 3계단씩 가고 싶은데요. 그거보다 탄탄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스폰서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안에서 멋지게 한번 성공하고 싶습니다. 사장님들하고 함께 정말 펑션에서 같이 손 올리고 너무 그립습니다. 빨리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사장님들과 함께 이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사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하이 화이팅! 감사합니다.